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를 따져봤더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각종 이물질이 자동차로 튀면서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도로 관리를 맡은 곳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주지법 집행관들이 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 엉뚱한 집에 강제로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법원 행정처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MBC 창사 60주년과 5.18 44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가 오늘 밤 9시 방송됩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결국 5.18의 최대 과제인 발포명령자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한 진상조사위가 실패한 발포명령자 규명, 과연 이대로 끝내야 하는 일일까요? 광주 MBC 취재진이 지난 넉 달간 진행한 취재를 보고 판단해 보시죠.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출범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 때만 하더라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자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밑그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모두 완료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담, 기대와는 달리 5.18 조사위는 과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진상불능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두환은 사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5.18 발포 명령자로 의심되는 전두환이 사망하면서 전두환의 이 발언에 대한 사과는커녕 책임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4년간의 활동을 끝낸 5.18 조사위는 다음 달 발포명령 진상규명 불능 딱지가 붙은 종합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녕 이렇게 영구미제로 남겨야 하는 문제일까 싶은 광주 MBC 취재진은 올해 초부터 미국의 전직 관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5.18 당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로버트 리치 씨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5.18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지는 체로키 파일의 실제 작성자이기도 했던 로버트 리치 씨는 올해 9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44년 전 광주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Do you have any information regarding who gave the shoot to kill order in Korea? You mean earlier or later? 취재진이 5.18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는지를 물었는데 그것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인지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 당시의 집단 발포인지를 되물을 정도로 광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던진 한마디. I've always assumed that it was largely the local commander, but 전두환이 죽은 상황에서 5.18 조사위가 실패한 발포명령자 규명. 광주 MBC는 지난 넉 달간의 추적기를 통해 5.18 진상규명 작업이 이대로 마무리돼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지고자 합니다. 광주 MBC 5.18 특집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는 오늘 밤 9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구름이 가득한 데다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더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전남, 서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정부터 내일 새벽 사이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서울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27도에 그치면서 더웠던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1대 국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5.18과 여순 사건, 군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에 굵직한 현안 법안이 제정된 점은 이번 국회 성과로 꼽히지만 정작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아쉬웠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의 21대 국회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5.18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16대 국회 이후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법률도 처음 마련됐습니다. 지역 수건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의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 국가 균형 발전이 기대되는 달빛철도 건설법, 에너지 우수 인재의 요람,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습니다. 광주의 주요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인 인공지능 육성 법안은 표류 끝에 사라지게 됐지만 지역의 굵직한 현안 관련 법안이 제정된 점은 성과입니다. 역대 국회보다 상당히 공부하는 국회였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았었고 입법도 특히 광주 지역 입법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아젠다에 있어서는 진영의 논리가 너무 대립이 돼가지고. 하지만 정작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는 저조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광주 936건, 전남 934건. 광주는 민영배 의원 325건을 비롯해 이병훈, 송갑석, 조호섭 의원 순으로, 전남은 김승남, 윤재갑, 서삼석 의원 순으로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비율은 광주 28.9%, 전남 33.4%로 발의 건수 대비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율 50%를 넘긴 경우는 광주 이형석, 전남 주철현 의원 등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0개 중 7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겁니다. 지역 미래 산업에 대한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대립적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됨으로써 4년 전 집권 여당의 바람을 앞세워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초라한 입법 성적표를 남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절반의 성공과 실패를 뒤로하고 오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운전을 하다 도로에 있던 파편등과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광주에서만 이런 사고가 1년에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긴 어렵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모든 게 운에 달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덜컹 기울고 자동차 뒤쪽에서는 알 수 없는 물체가 튀어나갑니다. 지난 14일 63살 김경자 씨가 운전하던 차량 타이어에 도로에 있던 물체가 박혔다가 빠지면서 휘청이는 영상입니다. 차가 그냥 턱턱턱턱턱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엄청. 앞을 이렇게 공기압을 보니까 공기압이 0으로 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 타이어에 구멍이 났고 타이어 앞뒤쪽도 부서졌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하는 김 씨 가족은 도로관리 주체인 제2순환도로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로의 낙하물을 모두 관리할 수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운전 중 파편 등으로 사고가 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차량도 도로 주행 중 날아온 돌멩이에 맞아 보시는 것처럼 앞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한 달 전 순환도로를 달리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돌멩이에 앞유리가 파손된 겁니다.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위모 씨는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하려 했지만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다는 말을 듣고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저한테 할증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니 이거는 참 부당한 거죠. 이렇게 도로에서 낙하물이나 돌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는 광주에서만 1년에 100건이 넘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을 찾으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인적 피해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황인데 법원도 관련 분쟁에 대해 지자체나 도로관리주체가 24시간 도로를 관리하기 힘들다며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관리청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통상 판례에서도 낙하물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는 배상을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면 피해 차량이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가해 차량을 찾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낙하물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면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놓고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법원 행정처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광주지법 집행관실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거가 확인됐는데도 후속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급변하는 미래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광주시가 정부에 투자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광주 미래차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부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판매하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본래 내연기관차 중심의 제조업체지만 미래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개발하더라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은 울산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저희 자체로 값비싼 시험 장비를 구축하기가 힘드니까 정부나 투자기관에서 그런 시험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부품 제조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합니다. 광주시가 이들 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빅그린 산업단지에 미래차 핵심 부품의 성능을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구축해달라는 겁니다. 해당 시설을 짓기 위해선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의 문제여서 이런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업단지를 방문한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국토부 등은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추진되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또 AI 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R&D나 인재 양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지역 경제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과도 연계해 미래차 산업 핵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지역의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나 수능 성적을 잘 받기가 쉽지 않다는 소식 보도해드렸었죠. 어려운 건 체육 인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며 꿈을 키웠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 꿈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바퀴가 달린 스키 장비를 챙겨듭니다.
이내 장비를 착용하고 한 줄로 서서 운동장을 돕니다. 별도의 연습 공간이 없지만 묵묵히 연습에 매진하는 학생들. 스키에서도 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선수들입니다. 힘들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피니쉬에 들어오면 쾌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국가대표입니다. 그나마 올해 처음 전남 지역에 고등학교 스키팀이 생겼지만 대학부나 일반부에는 없습니다. 진로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좀 뭐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실업팀이라든지 학생들이 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른 종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학생부와 대학 일반부 선수 비율은 3대1로 들어갈 문은 좁고 스키와 승마 등 4개 종목은 대학 일반부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체육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선수 수급이 잘 된다는 소리는 지역 스포츠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대회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많이 이바지를 해요. 전남도는 체육팀 창단에만 8억 원가량 드는 등 재정 부담이 있다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도와 시군, 대학 등에서 18개 팀을 창단했습니다. 앞으로도 팀 창단을 꾸준히 늘려나가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을 계속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체육 인재 양성에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어제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마당 스케치북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비엔날레 개최 100일 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광장 바닥을 덮은 캔버스 100개에 올해 비엔날레 주제인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담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다 국토부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왜 진행되지 않는 걸까요? 시민단체가 1차 공공기관 이전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문제도 많았습니다. MBC 충북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며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현황을 분석해본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실행에 옮길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에는 지난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연내 착수로 돼 있었지만 정작 올해 계획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역 간 과열 경쟁을 이유로 4월 총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올 11월 말 끝나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발이나 저항이 심각한 정책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꾸 또 다시 뭐 연말을 넘기고 뭐하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기존에 1차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편법으로 수도권에 인력을 남겨놓아 본래 목적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고용정보원은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이후 오히려 미승인 잔류 인력을 52명에서 59명으로 늘렸고 법무연수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의 인력을 얼마나 남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취지에 맞게 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수도권 인력을 최소화하고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환경 만족도가 66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소멸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전남 지역과는 달리 포항은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드물게 인구 방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유지되면서 대도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 명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포항의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형 인구정책 추진 보고회. 각 부서별로 인구 관련 핵심 사업을 보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부서장들은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유입에 관한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공인주차장 주차 요금을 최초 2시간 면제해주고 초과되는 그 주차 요금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의가 활기를 띠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항 인구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지난 4월 포항의 인구수는 50만 626명으로 3월보다 271명 늘었습니다. 인구 증감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같은 기간 18에서 26세 인구 193명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빠져나갔지만 27세에서 35세까지 사회 진출 청년 인구는 233명 증가했습니다. 즉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서 포항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포항의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울산의 인구는 2,300명, 창원은 3,500명 줄었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 일자리 정책 그리고 저출산 정책을 만듦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포항. 포항형 인구 정책을 잘 가다듬어 인구 정책이 성공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포항이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천안 도심에서 출근하던 여성을 뒤따라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당시 이 남성을 단순한 취객으로 여겨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입건했는데요. 피해자는 퇴사 의사를 밝힐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천안 도심의 한 주택가. 출근하는 여성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곧바로 한 남성이 뛰어와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합니다. 이 남성은 여직원이 나가라고 해도 문고리를 잡고 버팁니다. 여직원이 억지로 문 밖으로 쫓아내자 욕설을 하며 사무실 문을 마구 두드리고 유리창으로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여기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위협적이고 무서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사는 2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남성을 곧장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피해 여성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은 여러 차례 경찰을 찾아가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처벌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보시고 얘기를 하셔라 그랬더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우리도 이게 노상이 있는 일이니까 이게 그냥 치부해보느냐 넘기셨다고. 경찰은 남성을 단순 취객으로 여겨 귀가 조치했고 출동 당시 신고자가 무단 침입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 3명은 퇴사를 결심할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만취 상태의 남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주치자로 처리하고 보낸 부분은 조금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CCTV를 확인해 해당 남성을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늦은 밤과 휴일에도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광주 센트럴병원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에 이은 광주 지역 두 번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광주 센트럴병원은 앞으로 18세 이하 경증 환자를 평일은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9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합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한 광주 기독병원 달빛 어린이병원에는 지금까지 모두 15,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도 짙게 끼면서 더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자정부터 내일 새벽 사이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7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더웠던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흥 1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7도, 여수의 낮 기온 23도로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